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완산 서초등학교와 효정중학교의 통합 운영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는 소식,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남원의 한 마을 이장이 공용 재산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전국의 선거구에 변동이 있을지 토론해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도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 같은 통폐합과는 달리 전라도 교육청은 통합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폐합과는 어떤 의미가 다른지 그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학교 통폐합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끼리 합치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통합학교 운영은 서로 건물이 붙어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가 통합되더라도 학교 건물이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만 두 학교의 교장은 통합교장 한 명이고 각 학교마다 교감을 두고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이런 것들을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좀 절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16개의 통합학교가 있는데요. 대부분 군단위 농촌학교에서 통합학교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최근 전주 시내 도심지 학교가 통합학교의 대상이 되어서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주 곤지중학교와 완산초등학교는 통합 운영학교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곤지중학교와 완산서초등학교는 통합 확정이 된 이후에 완산 서초등학교와 효정중학교의 통합 찬반 투표에서는 통합이 부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북 지역 학령 인구가 2013년에는 25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19만 명으로 6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초중교 학교 수는 760곳에서 770곳으로 오히려 늘어났고요. 학생은 주는데 이제 학교가 늘어나면 학교를 관리해야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학교수 총량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 학교수 총량제라는 게 뭐냐면 학교를 신설을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를 폐교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전주에는 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라는 곳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학교가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에코시티에는 화정중학교가, 혁신도시에는 양현중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생겼으니 학교 총량제에 따라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최근 곤지중학교와 완산초등학교는 통합학교로 운영 선정이 되어서 통합을 확정 지었고요. 그런데 통합학교로 선정된 완산소초등학교와 효정중학교 사이에서는 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통합이 무산될 상황입니다. 네,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던 완산 서초등학교 학부모들, 네, 효정중의 일부 교사들이 부당 개입을 해서 무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정중 학부모들은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라고 이렇게 맞서고 또 있고요. 네, 투표 결과를 보면 완산 서초는 찬성률이 73%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효정중에서는 80%가 넘게 반대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효정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완산 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효정중학교의 일부 교사가 통합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통합학교 여론을 반대하라고 함으로써 투표에 부정적인 여론을 좀 조성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효정중학교 측에서는 투표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효정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간의 정당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합학교 운영이 무산되면서 전라도 교육청은 교육부로 받았던 147억 원의 교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합학교 운영이 무산되면서 전북도 교육청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았던 교부금을 지금 반환해야 될 처지입니다. 통합학교를 또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처음 기본 시설을 확장하는 데 돈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뭐 급식실도 더 지어야 될 테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통합학교가 무산된다면 전북교육청으로서는 이미 지급받은 교부금 중에 147억 원을 교부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또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가능합니까? 네, 통합학교 운영을 두고 양측에서 뭐 특별한 이득이나 뭐 불이익이 없음에도 이렇게 좀 크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뭐 부정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특별 감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정의 요소가 있었는지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학부모들 주장대로 일부 교사가 뭐 거짓 유인물을 돌렸다면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이고 이게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예를 훼손당한 이제 교사와 학부모들의 명예도 좀 회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뭐 전북 중학교에서는 뭐 효정중 학교 운영회에서 다시 요구하지 않는 한 재투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뭐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부정이 없었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의가 반대인 것이므로 재투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 고독사 현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좀 된 지도 오래됐는데 해결하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먼저 고독사란 사람이 사망한 다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고요. 주로 가족이나 친척 등 주위 사람들과 좀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고독사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로서는 이렇게 고독사 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인데요. 놀랍게도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매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지난 5년간 573명의 고독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작년에도 2021년에도 106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이 사망자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은 사망자 중에 총 고독사로 차지하는 비율이 0.8명이거든요. 그래서 즉 1,000명이 사명을 하면 8명은 고독사로 사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2020년 143명의 고독사가 발생한 반면 2021년으로는 106명의 고독사로 사망한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주로 5, 60대에 집중됐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번 고독사 실태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주로 5, 60대 중량층의 고독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중장년층의 고독사의 경우 뭐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 등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 30대 청년층의 고독사인데요. 이 고독사 가운데 30% 가운데 이 30대 이하의 이제 청년들의 이제 이 비율은 8%로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층의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율을 보면 30대 경우에는 40%가 20대의 경우에는 56%가 그리고 10대에서는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독사는 갈수록 이제 사회 문제화 될 텐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독사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좀 확산되면서 작년 4월 1일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고독사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뭐 우리 전라북도도 올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좀 시작하였고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굴을 해서 상담 및 치료 사업을 통해 좀 고독사를 예방하겠다.
뭐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는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좀 발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 공무원과 지역 네트워크 등을 좀 동원을 해서 좀 초기 발견 시스템을 좀 애초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남원 주생면의 한 마을에서 20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용 창고를 개인 사업장으로 차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MBC 보도 이후에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20년째 이장을 하고 있는 남원시 주생면의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써야 할 이 마을의 마을 창고 건물이 이장 부부의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공용 창고와 마을 회관이 들어선 땅에는 이장 가족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앞으로 명의가 바꾼 것으로 알려져 마을 주민들의 좀 분노를 사고 있고요. 이럴 시민들 역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좀 많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을 공용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마을 회관 부지는 가족 명의로 바꿨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조치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마을 공용 창고는 그 5년 전 농기계들이 이제 비나 눈에 취약함에도 이 보관할 곳이 없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농기계들을 보관하고자 만든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들을 이장 부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은 이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마을 회관 부지를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이 법인 명의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마을 재산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의장이 이를 해태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사자 이장 부부 해명은 가관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뭐 배신감도 물론 컸겠죠. 네, 사실 20년 동안 이장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 변명인 것 같고요. 이장 부부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포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장 부부는 이렇게 마을 회칙을 또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 마을 회칙 중에 뭐 마을 발전을 방해한 자는 제명한다. 마을 총회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주민을 마을에서 제명하는 등 마을 주민들을 좀 압박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마을 일을 좀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장 부부가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설마 뭐 이장 부부가 횡령이나 배임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믿고 따라온 배신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5년 전에 마을 공용 창고를 짓는데 남원시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배임이나 횡령 의혹은 2달 전에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남원시는 언론이 밝혀지기 2달 전부터 이 사태에서 좀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마을 창고가 다시 주민들에게로 환원되지 않으면 보조금 2억 원을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왜 이러한 조치가 2달이나 좀 미루어져야만 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아무래도 이장 부부가 20년 동안 이장을 도맡으면서 터줏대감 행세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과도 좀 관계가 깊었고 뭐 또 함부로 조치를 취하기가 일선 공무원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마을 주민이라는 것은 마을 일이라는 것은 좀 하나의 좀 지자체고 하나의 좀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무원이고 뭐 면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마을의 개인적인 일에 좀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군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전반적인 뭐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제주에서도 사실 몇 년 전 비슷한 일이 좀 있었고요. 아마 이런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뭐 횡령 문제는 좀 빈번하게 있어 왔고 또 현재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 몇 년간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을의 재산은
자신이나 가족 등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 총회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마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이장들이 좀 위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위조된 총회록 문서만 보고 등기 이전을 좀 승인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공무원들께서 총회록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총회록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전을 하는 것에 뭐 동의를 하였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이슈 체크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